사회주의국가의 정당 제도를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주의국가는 전부 다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식에 있어서 소련처럼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혼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당 독재 체제가 있지만, 조선처럼 조선노동당이 조선사회민주당 등 복수의 형제당, 즉 우당이라고 하는데요. 정권을 참여시키는 형식상 연립정부 형태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그 조선노동당이 주도하고 있죠. 조선사회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자산가, 자영업자 이런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이제 1945년 조만식에 의해서 창당됐으며 최용건 당수는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당적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당세가 쇠약해지다가 1981년에 조선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과거 조선사회민주당의 김영대 당수는 최고인민회 우리 국회죠.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부위원장이니까 나름대로 권력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둘째,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공산당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레닌에 의하면은 러시아에서 혁명 초기에 다른 정당이죠. 타 정당들이 반혁명에 가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일당제가 됐다는 겁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혁명정부는 11월 25일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유선거를 실시했는데 이 선거는 과거의 그 부르주아 선거 제도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했습니다. 선거 결과 결국은 이 모스크바나 도시에 말고 지역이죠. 농촌 지역에서는 봉건 세력과 과거 세력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회혁명당이 압도적으로 347석, 볼세비키 180석, 볼세비키 혁명 세력이죠.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합의 82석, 맨세베키 17석, 기타 120석이었습니다. 1918년 1월 재헌의회가 소집되었지만 이 소련의 실질적인 권력 기구죠. 소비에트죠. 농민 소비에트, 노동자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죠. 이 병사 소비에트와 대립하면서 그래서 볼셰비키와 소비에트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재헌의회가 결국은 소비에트에서 해산되고 의회 재헌의회 기능은 이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 노동자 소비에트, 3자 소비에트 연합이 의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공산당 이후에 정당은 불법화되었고 혁명을 진압하려는 백군이죠. 제국주의와 백군의 중간 정당들이 개입함으로써 그 이후에도 공산당 이후의 정당들은 불법화가 됐습니다. 레닌은 이건 소련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러고 폴란드나 체코 등 여러 나라들이죠.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는 혁명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참여한 정당들이죠. 이런 정당들은 어, 다당제로서 심지어 그 정권의 일부를 담당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독립을 해서 파시즘, 히틀러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 정권이죠. 이런 경우에 일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됐죠. 동유럽의 반파쇼 인민전선 시기에 다당제가 인민민주주의를 거쳐서 대부분 통폐합을 이뤘지만 동독과 불가리아에서는 복수정당에 존재했다. 레닌은 또한 착취자에게 선거권을 빼앗는 문제죠. 부르주아나 봉건규직에 이건 이제 러시아의 특수한 문제이지. 어, 혁, 혁명에 참여하고 협력한 부르주아나 공건 귀족들까지 모두 다 선거권을 빼앗는 건 아니다. 그래서 프로테 독재 일반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마다 중간 계급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8개의 정당파, 정치 조직이나 정당이 전국인민 대표대회죠. 중국 국회에 해당되는 에 참여하고 있고 무당파도 있습니다.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그죠?
사회에 일정한 기여와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죠. 주로 부당파는 지식분자다. 중국 공산당 내에 정파는 아니지만 인맥은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서로 경쟁하고 있죠. 상하이방은 상하이 당서기 출신인 장쩌민 전 주석과 인연이 있는 저장성, 장시성 등 상하이 주변. 태자당은 이제 고위 당간부의 자녀. 장쩌민 전 주석은 공산당 열사를 양아버지로 두고 있어 태자당. 이게 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태자당은 1980년대 초반 문화 대혁명 때 숙청되었다가 복권된 혁명 원로들의 자녀들로서 일정 부분 특혜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의 경우 집단 지도 체제 아래 상하이방의 그 장점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회 후진타오, 태자당의 시진핑이 권력을 그대로 장악했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3선, 15년이죠. 권력 집권하고 있습니다. 새 그룹은 서로 합종 연행하기도 한다. 후진타오의 후계자로서 애초에 시진핑보다 공청당 출신의 리커창 총리가 유력하였으나, 그죠? 그렇지만 상하이방의 상하이방의 전 총석이죠. 장통민 총서기의 도움을 받아 태자장 시진핑이 주석이 되었다. 결국 이건 하나의 경향이고 인맥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그룹이다. 당이나 정파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경우에 남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정당 인민혁명당이 있었습니다. 북베트남 노동당 이 두 사회주의 정당이 합당해서 통일 후에 베트남 공산당이 되었고 베트남에서는 이제 정당들이 두 개 정도 있었는데 1988년에 이마저 없앴고 2019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공산당 당원이 500만 명, 인구의 5%. 공산당 당원은 각 기관의 엘리트들 가운데 추천하는 방식으로 입당하게 된다. 추천된 사람은 1년 동안 예비당원 기간을 거치며 별 문제가 없으면 정식 당원이 된다는 거죠. 쿠바도 쿠바 공산당 이외에도 1991년에 창설된 쿠바 민주연합, 1990년에 창설된 쿠바 민주당, 1996년에 된 쿠바 자유민주당, 88년에 창설된 친인권당, 민주연대당 등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 쿠바 사회민주당과 쿠바 사회민주혁명당, 쿠바 혁명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쿠바의 경우에는 모든 정당들이 이 선거에 후보를 낼 수가 없다 그랬죠. 후보를 내는 거는 사회조직만 후보를 내는데, 근데 이 사회조직을 쿠바 공산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보의 8, 90%는 쿠바 공산당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쿠바 공산당이 일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선거가 자본주의적 정당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례 선거구와 지역 선거구를 병행하고 있고, 집권당은 다른 정당과 정당 연합을 구성해서 선거에 참여하지만 당선자 거의 전부는 집권당 소속입니다. 사회주의의 특성은 국회와 정당만으로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 과정이나 통일 과정에 참여한 인민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책 토론을 하거나 어떤 국회에 자문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에, 국가의 어떤 결정 사항을 결의를 하고 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을 지니는 정치적 대중단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혁명 당시부터 정치협상, 그죠? 정치협상이라고 하고 조선과 베트남은 이제 분단되었기 때문에 통일전선인데 조국 통일전선인데 조국전선 이와 같이 사회주의국가는 통일전선 조직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전국적인 대중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 전국적인 대중 조직이 아, 집권당을 보좌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